Physical AI. Physical AI. Physical AI. Okay, let's talk about physical AI. 이 영상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AI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쉽게 요약해드리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So the first layer, the first wave of AI was perception AI. The second 젠슨 왕은 AI의 첫 번째 물결을 약 12년 전부터 시작된 Perception AI, 즉 이식형 AI라고 설명합니다. 컴퓨터가 세상을 인식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미지, 소리, 진동, 온도 등 다양한 감각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AI 모델이죠.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지각형 AI가 출현한 겁니다. and generative AI is where the AI model has learned how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information but translate it. 두 번째 물결은 약 5년 전부터 확산된 Generative AI, 즉 생성형 AI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변환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영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하는 것이 그것이죠. And so we're now in this age called reasoning AI.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물결인 Reasoning AI, 즉 추론형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능의 핵심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있는데요. AI도 사람처럼 과거의 원리와 법칙을 적용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계산기나 웹브라우저 등의 도구를 사용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를 Agentic AI라고 부르고요. 이때부터는 사람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CEO들은 사람과 디지털 노동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죠. And so all of these type of physical reasoning things is what's called physical AI. 그러면서 이제 피지컬 AI, 즉 물리적 AI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피지컬 AI는요, 세상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AI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컵을 밀면 떨어진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AI는 이 상식적인 물리적 추론 능력이 부족한데 쉽게 말해 공이 식탁에서 떨어지면 강아지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밑으로 들어가 정확히 찾아오지만 AI는 공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체는 식탁을 통과할 수 없다는 물리적 상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가진 AI를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AI가 로봇이라는 몸을 만나면 그것이 로보틱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젠슨 왕의 인터뷰 요약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피지컬 AI한 단어는 올해 초 열린 2025 CES에서 거의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됐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죠.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일하는 장면입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난 지금 AI는 벌써 엄청난 속도로 물리적 세계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주변엔 사람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즐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좀 되는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젠슨 왕은 엔비디아의 CEO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GPU 같은 AI 가속기를 만드는 게 본업이죠. 피지컬 AI를 처음 언급한 CES에서도요, 사실 새로운 반도체 블랙웰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를 통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자동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는 고인이 되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생각났습니다. 혁신을 거듭 강조했고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죠. 사람들은 아이폰에 열광했고 그렇게 세상에 없던 수요를 창조해낸 기업이 그 당시에 애플이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었고요. 그 자리를 이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젠슨 왕도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수요를 창조해내고 있죠. 바로 반도체를 통해서요. 그러니 시가총액 1위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블랙웰도 처음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대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연달아 주문 취소를 당했거든요. 이유는 발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번 열이 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 발열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미래엔 더 고도화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열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열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발열이 나도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쉽습니다.
반도체 설계가 복잡해질수록 필연적으로 열은 더 발생되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유리기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리치맥스 팀의 서지훈입니다. 우리 리치맥스 팀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 매일 성장하며 내 그릇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낸다는 가치를 실현하는 팀입니다. 이 귀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채널을 시작했고요. 구독자분들을 모집하려고 제가 찾은 유망주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요, AI로 시작되는 모든 미래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심지어 XR 분야까지 연동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각각의 섹터는 이미 급등해서 리스크가 있지만 이 종목은 그 교집합 종목으로서 아직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서 기회가 큰 종목입니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고객사입니다. 삼성전자,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고객사들이고요. 당연히 성장성과 안정성이 매우 탄탄하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 매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건데요. 오랜 기간 이 종목을 추적 관찰했는데 얼마 전부터 눈치챈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는 스마트머니, 즉 외국인이 이끌고 이 스마트머니는 항상 자신이 먼저 매집을 끝내고 아무도 따라붙지 못하게 주가를 급등시켜버리죠. 이런 경우 2배, 3배는 우습고 심지어 10배 이상까지 급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 과거 7000% 급등했던 에코프로가 그랬는데 이런 대박 종목들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동종업계, 피어그룹 대비 4배 정도 저평가 상태라 보통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논리를 적용하면 목표가를 4배 정도 잡을 수 있겠죠? 물론 제 목표가는 그것보단 낮은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있긴 합니다. 구독자 가족분들을 모시기 위한 이벤트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이는 번호 010-8199-7263으로 리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종목명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종목 문자 받기 링크도 만들어뒀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 번호와 리치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입력돼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외국인 매집이 갑자기 들어오고 있어서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급등까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늦으면 최저점 매수 기회가 사라지게 되니까 얼른 종목 받아가시고 제 가이드에 맞춰서 천천히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한 목표가까지 오면 매도 신호도 보내드리니까 마음 편히 보유하시다가 목표가 도달할 때 같이 웃으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엄청난 급등 투자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기판이란 반도체 땅입니다. 건물이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지듯이 반도체 칩과 수많은 부품들이 이 기판 위에 고정돼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죠.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소재 유기기판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건 열에 약해서 쉽게 뒤틀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정한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 셈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 열이 상승하면 강제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서멀 스로틀링 기술이 필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주문 취소가 잇따랐던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는 열에 강하고 변형이 적고요. 무엇보다 표면 평탄도가 10나노미터 이하로 기존 유기기판의 400에서 600나노미터보다 훨씬 매끈합니다. 쉽게 말해 유기기판이 울퉁불퉁한 시골길이라면 유리기판은 잘 뚫린 고속도로라는 뜻입니다. 반도체에 열이 나는 이유 중 하나는 전기가 통할 때 마찰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매끈한 고속도로 같은 유리기판이 애초에 열 발생 부분에서도 우위를 점합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40% 향상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력 소모가 줄어들어서 전력 공급 면에서도 이점이 있고 두께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서 데이터 센터 구축 시 공간 효율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죠. 이건 반도체 산업에서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혁신입니다. 반드시 우리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할까요? 먼저 SKC는 전 세계 선두주자인데요. 미국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건설했죠. 특히 미국 정부로부터 총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할 만큼 경쟁력이 입증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유리기판 시장의 빠른 상용화를 목표로 대거 투자에 나서고 있죠. 이 유리기판 시장은 2034년까지 5조 원대 규모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삼성이나 SKC 같은 대기업 주식을 매수하면 유리기판의 폭발적인 성장을 우리의 계좌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워낙 사업이 광범위하니까 유리기판만으론 주가 상승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돈 벌 기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리기판, 우린 어디서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바로 대기업이 양산을 시작할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리기판 소부장 탑3를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기업들의 유리기판 양산 시점이 2026년에서 2029년 사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양산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대기업들이 먼저 장비부터 선제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고요. 양산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쓰여야 하는 재료, 즉 소재 기업들이 뒤이어 수혜를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장비 기업은 지금부터 내년까지, 소재 기업은 2027년 이후부터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답안지가 이미 나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유리기판을 만드는 첫 번째 공정은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유리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하죠. 이때 등장하는 장비가 바로 필옵틱스가 개발한 TGV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 약 10마이크로미터 크기부터 다양한 크기의 구멍을 정교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비를 가진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곳이나 있을까요? 단 하나, 필옵틱스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필옵틱스는 단순히 구멍만 뚫는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옵틱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째, 절단 기술입니다. 유리기판은 매우 얇고 깨지기 쉬워서 그동안은 칼날로 자를 때 미세한 흠집만 생겨도 바로 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옵틱스는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축적한 레이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레이저 싱귤레이션 장비인데요. 이 기술 덕분에 물리적 충격은 최소화하면서도 매끄럽게 절단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불량률은 줄고 생산 효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즉, 대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주는 장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문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둘째, 검사 장비입니다. TGV 장비로 구멍을 뚫었다면 이제 정확히 뚫렸는지 검사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상중 하단을 각각 3번씩 촬영해서 검사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필옵틱스의 검사 장비는 한 번의 촬영만으로 구멍 전체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5D 검사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말 그대로 한 번에 모든 걸 확인하니까 생산 라인에서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결국 정리하자면 필옵틱스는 유리기판에 맞는 공구입니다. 구멍을 뚫고 자르고 검사까지 한 번에 해결하죠.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이 본격화되면 그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리에 구멍을 뚫었으면 그 다음은 구멍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에칭 작업입니다.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LG 모두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성입니다. 태성은 원래 PCB, 즉 인쇄회로 기판 장비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분해하면 안에 보이는 초록색 회로판 있죠? 그게 바로 PCB입니다. 그동안 태성은 이 PCB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죠. 즉,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긴밀한 거래 관계를 이미 구축해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성이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과 복합 동박 장비 신사업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당연히 유리기판이겠죠? 유리기판은 일반 PCB보다 훨씬 깨지기 쉽고 까다로운 소재입니다. 그런데 태성은 이 난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죠. 첫째는 식각공정 기술입니다. 앞서 필옵틱스 장비로 구멍을 뚫으면 내부에 탄 흔적이나 미세한 흠집이 남을 수 있는데요. 태성의 식각 장비는 이런 흔적을 완벽히 제거해 홀의 내벽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인 도금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결국 전기 신호가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태성의 장비가 TGV 공정 수율을 결정하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비접촉 운송 기술입니다. 유리기판은 얇고 깨지기가 쉬운데 태성은 손이나 기계가 직접 닿지 않고 기판을 옮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과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죠. 이 기술과 관련해 1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기술 장벽까지 단단히 쌓아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 태성은 따라잡기 힘든 독보적 위치에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태성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공장을 천안에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기술력만 갖춘 게 아니라 향후 쏟아질 대규모 물량을 소화할 생산 능력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한 거죠.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까요? 이미 생산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태성이 이 시장의 대장주로 부상할 가능성, 이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장주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 성장의 수혜를 정통으로 받을 기업으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굉장히 큰 종목인데요. 지금까지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까지 함께 봤죠? 이제 남은 건 전기가 통하도록 도금을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대장주는 바로 이 도금 관련주입니다. 유리는 절연체, 즉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표면도 워낙 매끈해서 그 위에 금속을 올리거나 채우려 해도 쉽게 달라붙질 않죠. 마치 기름 위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그래서 보통 접착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구리를 채워 넣어서 홀을 완성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접착층과 도금 시 생긴 부산물을 제거해야 돼서 공정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잔여물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도금 불량이나 합선 문제가 발생해서 수율이 크게 떨어지죠. 이 뉴스를 잠깐 볼까요? 바로 이 도금 문제가 그동안 유리기판 양산의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치코리아, DK솔루션, 아큐레이저라는 한일 3사가 2년 전 손을 잡았고 이제서야 겨우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쉽게도 DK솔루션은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 프로젝트에 직접 연결된 상장사가 하나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이 기업은 현재 유리기판 도금의 최대 난제를 해결했고 최근에는 관련 특허까지 출원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인수설 찌라시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닌 이유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미리 선점하고 싶은 욕심이 충분히 생길 만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기업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박스권에서 횡보 중인데요. 최근 들어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걸 보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매집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보면 과거 에코프로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7,000% 넘게 급등했죠. 유리기판의 성장성, 이 기업의 기술력,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의 러브콜, 그리고 삼성의 인수설까지 30배 급등은 더 이상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공개해 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죠? 010-8199-7263으로 유리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보기란에 SMS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허용을 누르시면 제 번호와 유리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연속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목명을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요. 받자마자 바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최근까지 3달이 넘게 기관 쪽에서 쭉 매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갑자기 합류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젠 점점 우상향할 거고 매집이 다 끝나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주가를 급등시킬 거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종목 받아가셔야 합니다. 010-8199-7263으로 유리라고 지금 보내시면 늦지 않습니다. 매도 시점이 오면 매도 타이밍도 다 드릴 거니까 편하게 보유하다가 우리 다 같이 크게 웃으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AI는 벌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그 반도체의 중심에 유리기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들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를 설계하는 기업들이죠. 유리기판주들이 다 급등한 후에 이 영상을 다시 돌아보면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눈치채고 준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